새벽밤 주방 한편 어두운 조명 아래 젊은 사내와 엄마뻘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임신한 몸으로 사내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채 그 모습을 조용히 문틈 사이로 지켜보고 있는 젊은 여성. 사내와 중년 여성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해가 되질 않는 장면. 많이 어긋나 보이는 나이 차이. 도대체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듯한 이 세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요? 왜 임신한 중년 여성이 젊은 사내의 품에 안겨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임신한 중년 여성은 장모, 젊은 사내는 사위, 그리고 문틈에서 모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바로 딸이자 아내였어요. 그렇게 한 집에 살고 있는 세 사람. 이제 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충격적인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질 더 충격적인 장면들. 엄마 조금만 참으면 돼. 곧 나올 거래. 조금만. 당신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여기 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 왜 딸은 엄마와 자기 남편을 이렇게까지 독려하고 있는 걸까요? 안방 침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딸 수정과 엄마 보이는 서로 깍지를 낀 상태로 손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곧 끝나. 엄마 조금만 참으면 돼. 곧 나올 거래. 조금만. 수정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녀는 마치 진통 중인 임산부를 격려하듯 엄마 보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엄마 보이의 얼굴은 고통과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당신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수정은 엄마 보이를 다독이듯 남편인 성기에게도 감독처럼 독려하고 있었어요. 성기는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잔뜩 굳은 채 땀이 비오듯 흘리며 거친 호흡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다 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거친 호흡에 비해 확신이 없었고 오히려 절박한 대답이었어요. 도대체 이 방 안에 세 사람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연출할까요? 이들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이 모든 게 단순한 가족의 감정만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족 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 장면 자체가 어딘가 많이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 장모와 사위, 엄마와 딸, 가장 선을 지켜야 할 관계, 누구보다 거리를 지켜야 할 관계. 그런데 그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둘만 있으니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래. 장모님, 이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공기. 도대체 이 집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분위기가 자리 잡게 된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이 사연처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많으니까 지금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번 이야기는 40분 풀 동영상 연출이 더해진 특별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엄마 보이는 49세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20살의 아이를 낳고 남편 없이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밤샘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명절에 떡을 팔아도 팔며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남자를 잊고 산 지도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보이는 이제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설렘이나 흔들림 따위는 없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딸을 위해 내린 한 번의 선택이 조용하던 자신의 인생을
다시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게 될 거라는 걸. 그 딸의 이름은 수정. 이제 29세가 된 수정은 5년 전 강성기라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수정은 한 가지 바램만 품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져질 거라 믿었던 천사 같은 아기. 1년이 가고 2년, 3년. 횟수가 거듭될수록 수정은 집착에 가까운 절박함 속에 점점 무너져 갔어요. 친구들의 임신 소식이 들릴 때마다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고 매달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 수정은 어느새 정상적인 판단조차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에서 남편 성기와 맞벌이를 하며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오로지 아기를 얻기 위해 쏟아붓고 있었어요. 입원 시술비 380만 원입니다. 병원 계산대의 직원 목소리. 수정은 신용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카드 승인음. 그것은 단순한 거래 음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사는 소리였어요. 절망 속에서의 확신이 없는 마지막 희망. 그날 저녁. 벌써 4번째야. 4번째. 울먹이는 수정을 보며 성기는 카드 명세서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병원비와 약값은 이제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성기는 차마 돈 이야기와 포기하자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이야기할 때마다 무너져 내리는 수정의 눈빛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시험관 시술과 병원비는 끝이 보이지 않았고 달력위 배란일 표시가 어느새 두 사람의 일상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수정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그 절벽 끝에 선 것 같은 절박함은 결국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성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주셔야 계약을 연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성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병원비에 생각지도 않았던 전세금까지. 성기는 더 이상 버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정은 번아웃이 온 성기와는 달리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집으로 가. 여기서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가녀린 목소리였지만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수없이 고민한 끝에 혼자 살고 있는 장모 보이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살기로 결정하게 되죠. 처음엔 성기 역시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모라지만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건 생각보다 불편한 일이 많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지쳐가는 수정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동거는 훗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한 비밀의 시작이 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짐을 꾸려나간 성기와 지연은 보희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좁아도 셋이 살면 어떻게든 되겠지. 강서방. 너무 눈치 보지 마. 보희의 목소리는 애써 밝아 보이려 했었지만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사위가 들어온다는 현실의 무게는 외면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최대한 조심하며 선을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좁은 집안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숨막히는 일이었습니다. 한여름 늦은 밤 거실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들, 습관 때문에 욕실 문을 잠그지 않고 볼일을 본 순간들, 서로의 식습관, 서로가 달랐지만 그래도 점점 익숙해져 가며 어색했던 세 사람도 조금씩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 보이는 20살 때 수정을 낳고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온 터라 자기에게 집중된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또래 나이보다 많이 젊어 보였고 몸 관리며 패션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때는 여름인지라 사위성기는 장모의 옷차림이 여간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싫지만은 않았어요. 장모 보이도 힘쓰는 일이며 여자로서 하기 힘들었던 일들을 사위성기가 알아서 척척 해주니깐 내심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딸 수정은 엄마의 집에 온 뒤에도 여전히 아기에 대한 집착은 점점 광기에 가까워졌어요. 방을 아기용품들로 채워갔고 벌써 6번째 시술을 예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6번째 시술의 결과가 나온 날 수정은 방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꼬박 이틀을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않은 채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엄마 보이와 성기도 그런 수정을 보면서 차마 쉽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는 집안 공기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보이는 딸이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 밤새 방문 앞을 서성이기까지 했고 성기 역시 출근 준비를 하다가도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춘 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틀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잠겨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퀭한 얼굴의 수정이 힘없이 거실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엄마 보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놀란 보이가 급히 수정의 팔을 붙잡았지만 수정은 끝내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나 이런 상태로는 정말 못 버틸 것 같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였어요. 밤 10시 세 사람이 조용히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도 긴장하는 순간 수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보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 방법 하나 생각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는 없어. 절박한 목소리에 이상한 떨림에 성기도 고개를 들어 수정을 봤습니다. 엄마 보이는 딸의 고통을 끊어낼 뭔가가 있다는 말에 수정아, 그게 뭔데? 똑같이 절박한 눈빛으로 수정의 말을 기다렸어요. 엄마가 나 대신 아이를 가져주면 안 될까? 엄마는 아직 생리를 하고 있잖아. 배란도 가능하고 엄마가 임신하는 동안 나는 임신한 척을 하고 엄마가 낳으면 내가 내 아이로 올리는 거야.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듯 보였습니다. 수정아, 너 지금 엄마 보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술을 떨면서 수정만 바라볼 뿐이고 성기는 어처구니가 없는 듯 당신 미쳤어. 제발 정신 차려. 그냥 우리 입양하자. 응. 성기는 지금까지 아내의 심정을 알기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지막 말을 힘겹게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런 성기의 말에도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싫어, 난 우리 아이 아니면 안 돼. 죽어도 안 된단 말이야. 수정의 목소리는 점점 흐느낌으로 변해갔고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는 엄마 보이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엄마의 다리를 잡고 눈물을 쏟아내며 간청했어요. 엄마,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엄마, 지금 내 모습을 봐. 난 지금 살 수가 없어. 아이 없이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밖에 없어. 엄마 보이도 이런 딸을 보며 함께 우는 것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부둥켜 안고 흐느꼈어요.
장모와 아내의 그런 모습에 성기도 고개를 숙이며 손에 머리를 지탱한 채 참담한 현실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속에 정적을 깨운 것은 수정이었어요. 이 세상에 내 엄마와 내 남편밖에 없어. 우리 셋만 비밀을 지키면 우리 아이도 행복할 수 있어. 수정은 마치 당장 실연이라도 된 듯 상기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나 대신 잠깐만 견뎌주면 돼. 사람들한텐 내가 임신한 것처럼 보여주면 되잖아. 엄만 배만 조금씩 숨기면서 시간 지나면 아무도 몰라. 보이는 이 상황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 맺힌 눈으로 딸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수정의 표정은 이미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절박함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기는 더 이상 듣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진짜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지만 수정은 그런 성기의 팔까지 붙잡으며 울먹였죠. 한 번만 우리 셋만 입 다물면 돼, 제발.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까지 했겠어? 응, 제발.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이 넘어갈 때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같은 자리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는 안 된다고 말해야 했고 누군가는 여기서 멈춰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세 사람 모두 이미 수정의 무너진 모습을 너무 오래 지켜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좌절하면 진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딸이었어요.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엄마 보이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맹목적 체념 같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베란일에 맞춰 네가 내 옆에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일이 새어나가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정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성기는 두 사람을 쳐다보지 못한 채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남편 성기 또한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이젠 체념적 동의로 아내의 비정상적 상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은 세 사람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위험한 비밀을 함께 짊어진 공동 운명체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조금은 서로가 어색한 눈빛이었지만 비밀을 함께 공유해서 그런지 그전보다도 더 서로를 챙기며 애틋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죠. 엄마 보이의 배란일에 맞춰 배란 유도제를 먹고 배란일 전후 5일 중 드디어 첫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침실, 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어색한 세 사람의 숨소리가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불끝만 꼭 붙잡고 눈을 감고 있는 엄마 보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길 바라는 성기, 그런 둘을 바라보며 엄마 보이의 손을 잡고 마치 감독처럼 뭔가를 주문하는 수정. 엄마 조금만 참으면 돼. 당신도 조금만 더 힘을 내봐. 둘 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한참을 그렇게 세 사람은 비밀의 천문을 그렇게 열고 있었습니다. 특히 보이는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평생을 딸 엄마로만 살아왔던 자신이 지금 같은 침대 위에 사위와 함께 누워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성기 역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이 민망하고 정신없는 순간에도 바로 옆에서 느껴지는 장모 보이의 긴장된 숨소리와 떨림은 애써 외면하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이 마무리될 때쯤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여기까지 와버렸잖아.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의 그 한마디 이후 아무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보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팔만 움켜쥔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성기 역시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버렸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금기의 비밀 속에 들어와 버렸다는 걸. 잠시 후 수정은 애써 담담한 척 엄마 보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여보 우리 조금만 버티자, 응? 울음을 참으려는 수정의 떨리는 목소리에 엄마 보이는 결국 눈가를 훔쳐냈어요. 수정아 엄마도 무섭다. 그 말에 수정은 오히려 더 단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각오해버린 사람처럼요. 늦은 밤의 작은 침실 안. 세 사람은 누구 하나 쉽게 잠들지 못한 채 긴 시간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도 세 사람은 서로의 떨림과 숨소리만 의식한 채 아직도 민망함과 긴장 속에 긴 밤을 버텨냈어요. 그리고 가임기 5일 중 셋째 날, 첫째, 둘째 날은 세 사람 모두 긴장과 죄책감, 민망함 속에서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요? 이상하게도 전날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이미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묘한 익숙함이 세 사람 사이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엄마 보이는 여전히 사위성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최소한 숨이 막힐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 도망치듯 몸을 굳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딸 수정의 손만 꼭 붙잡고 눈을 감고 있는 엄마 보이. 오히려 더 힘들었던 건 성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바로 그곳에서 느껴지는 장모 보이의 떨림과 체온이 점점 선명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계속 눈을 감은 채 뭔가를 떠올리듯 집중하며 빨리 끝내길 바라는 성기, 수정 역시 그런 두 사람이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오로지 자신은 임신 성공만이 전부인 듯 두 사람 손을 꼭 붙잡은 채 중얼거렸어요. 곧 끝나. 엄마 조금만 참으면 돼. 곧 나올 거래. 조금만.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 둘을 바라보며 엄마 보이의 손을 잡고 독려하듯 둘을 다독이는 수정. 넷째 날도 숙제하듯 그렇게 가고 가임기 5일 중 마지막 다섯째 날 밤. 이제는 세 사람 모두 극도의 피로와 예민함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정은 어떻게든 이번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점점 초조해졌고 보이 역시 그런 딸의 눈빛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안쓰러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순간 사위성기의 손끝이 무심코 보이의 무언가에 스치고 말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보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놀란 듯 몸을 움찔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짧은 감각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지막 밤 세 사람의 비밀스런 공모가 끝이 나고 2주 뒤 세 사람 모두 극도의 예민함 속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엄마 보이와 수정. 작은 욕실 안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바라보던 수정은 끝내 주저앉아 버렸어요. 또 악몽 같은 실패였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아무 말 없이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고 보이는 그런 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성기 역시 깊은 한숨만 내쉰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그리고 한참 동안 이어지던 침묵 끝에
처음으로 성기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성기에게 향했어요. 성기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셋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긴장돼. 자꾸 정신이 흐트러지고 억지로 쥐어짜는 것 같고. 그 말에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엄마 보이를 바라봤죠. 엄마, 둘만 있으면 괜찮겠어? 순간 엄마 보이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정아. 그건 안 돼. 그건 진짜 아니야.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이상하게도 단순한 거부만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장모보의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자신 역시 사위 성기의 존재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였을까요? 속마음이 들킬까 봐서 장모보이는 애써 시선을 피한 채 괜히 사위 성기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강서방도 참 그런 말을 지금 어떻게 하니. 하지만 성기 역시 쉽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미 세 사람 모두 조금씩 위험한 감정의 경계선 위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수정은 결국 조용히 결심하게 되었어요. 다음 배란일엔 둘만 있는 게 좋겠어.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되어야 해. 그 말과 함께 세 사람의 관계는 또 한 번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시 다가온 가임기 중 드디어 첫째 날 밤이 찾아왔어요. 수정은 일부러 거실 불만 켜둔 채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닫혀있는 방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TV는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혹시 작은 소리라도 들릴까? 자꾸만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수정은 질투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한편 방 안에는 장모보희와 사위성기는 서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둘만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숨막히게 느껴졌어요. 우리 누울까요? 사위성기가 먼저 어색한 정적을 깨웠습니다. 응, 그럴까? 장모보이도 애써 태어난 척을 했지만 떨림과 빨라지는 심장 박동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장모보이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만 움켜쥔 채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위성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저항이라도 하는 듯 그곳에 무심하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 다음 날 저녁, 둘째 날, 둘은 어제와 달리 서로 말없이 옷을 벗고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서로 얼굴도 마주보며 이제는 서로 눈빛도 피하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것에 열중하던 중 지금까지 의무적이고 정적인 자세였던 장모보이가 처음으로 이불 끝자락이 아닌 사위성기의 두 팔을 부끄러운 듯 잡고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붉게 달아올라 사위성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성기는 그런 장모보이의 모습과 예상 밖의 손길이 얼마나 새롭게 보였던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처음으로 장모보이의 그곳에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곳에 성기의 얼굴이 닿은 순간 장모보이의 숨은 극도로 가빠졌어요. 이것은 이미 아이를 만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자를 깨우는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둘은 세 사람의 비밀 안에서 또 다른 둘만의 비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이제 둘만의 공간에서 장모보이의 몸짓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있을 때와 사위와 둘만 있을 때는 얼굴 표정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딸 수정이에게 행여나 소리가 들킬까봐 장모와 사위는 벌려지는 입을 다물고
손으로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극도의 상태였는지는 서로가 얼굴 표정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극도의 상태는 둘을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이제 장모 보이와 사위 성기는 어떠한 말도 필요가 없는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게 두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셋이 있을 때는 지친 듯한 표정으로 이제 다 끝나간다며 애써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둘의 속마음은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하고 싶은, 아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고 지금까지 이런 극도의 떨리는 상태는 느껴보지 못했기에 장모와 사위는 이 시간에 취한 듯 서로에게 미쳐가고 있었어요. 다섯째 날, 마지막 밤, 사실 수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이와 남편 성기가 셋이 함께 있을 때면 애써 감정을 숨긴 채 연기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오랫동안 홀로 살아온 여자가 다시 남자의 체온과 시선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대상이 사위일지라도 어떤 감정에 흔들리게 되는지는 수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무리 아기에 대한 집착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다고 해도 수정 역시 무서운 촉이 있는 똑같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미묘한 시선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본능만큼은 누구보다 예민했으니까요. 어쩌면 수정은 이 계획을 처음 입 밖으로 꺼냈던 순간부터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정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아기, 내 아기.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은 어느 정도까지도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수정은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이 최소한 자신을 의식하며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거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정은 애써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수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이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감당해 왔는지를 말이에요. 20살 어린 나이에 세상과 맞서며 자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 젊음도 여자라는 이름도 포기한 채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내가 엄마한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최소한 엄마의 외로움과 미안해하는 마음만큼은 딸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성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성기는 단 한 번도 수정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바람을 피운 적도 없었죠. 그래서 수정은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흔들릴 거라면 이런 상황에 차라리 엄마가 낫다. 적어도 세상 모르는 다른 여자보다는 자신보다 더 자신을 사랑해줄 엄마라면 끝까지 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 믿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만 수정에게도 마지막 바램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발 아기가 태어나도 내가 정해놓은 그 선만큼은 제발 넘지 말아줘. 그렇게 마지막 밤은 방에서는 소리 없는 극한의 그것에 장모와 사위가 취해 있었고 밖에서는 이 모든 걸 알고도 마지막 남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음을 설계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기다림의 연속. 2주 뒤 세 사람 모두 극도의 예민함 속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다시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로 들어가는 엄마 보이와 수정. 작은 욕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확인하던 수정은 끝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줄. 드디어 임신이 된 것이었죠.
수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울고 웃으며 엄마 보이를 부둥켜 끌어안았습니다. 보이 역시 딸을 안은 채 함께 눈물을 흘렸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도 세 사람은 철저하게 평범한 척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늦은 저녁,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온 보이는 어둑한 불빛 아래 서 있던 성기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둘 다 걸음을 멈췄어요. 짧은 침묵 끝에 성기가 천천히 다가와 보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장모님, 그 낮은 목소리 하나에 보이는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말은 성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죠. 그날 밤 주방에서 둘은 오랜만에 재회한 듯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수정이 외출한 사이 보이는 결국 조용히 성기를 불러 말했어요. 우리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해. 보이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한 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 앞에서는 일부러 더 무뚝뚝하게 대할 것, 가끔은 사위 흉과 장모 흉도 보며 거리감을 만들 것, 성기 역시 수정 앞에선 장모를 최대한 무심하게 대할 것, 수정이만은 상처받으면 안 돼. 보이의 그 한마디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진 자신의 감정과 그럼에도 딸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모순된 마음이 함께 담겨 있었죠. 그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척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임신이 성공되자 일상의 변화도 찾아왔어요. 시기에 맞춰 수정이는 임신복을 입기 시작했고 엄마 보이는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 점점 더 헐렁한 옷만 입고 집안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정은 일부러 임산부용 보형물을 착용한 채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천천히 임신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거짓으로 시작된 임신 연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수정은 일부러 입덧하는 척 연기를 했고 성기는 그런 수정 곁에서 다정한 남편 역할을 해주었어요. 보이 역시 딸 앞에서는 일부러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평범한 엄마처럼 행동했습니다. 에휴, 또 귤만 먹는다. 강서방, 수정이 좀 데리고 바람이라도 쐬고 와.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죠. 하지만 세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얼마나 위험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장모 보이와 사위 성기는 수정 앞에서 일부러 더 어색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단둘이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고 수정 앞에서는 일부러 서로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수정은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이 이젠 귀엽게까지 느껴졌어요. 한 번은 수정이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간다고 말한 뒤 휴대폰을 두고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거실에서 서로 떨어져 앉아 TV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눈치채고 있었죠. 그럼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모른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수 있잖아. 아니, 이젠 행복해야 돼. 수정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애써 모든 걸 모른 척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수정 자신도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을까요? 늘 예민하고 불안하던 표정 대신 조금씩 웃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전엔 포기했던 화장과 옷차림에도 다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기 역시 그런 아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계속된 임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던 수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기는 어느 순간부터 수정에게도 다시 다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퇴근길 작은 디저트를 사오고 주말이면 수정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늦은 밤 조용한 주방에서 마주치는 장모 보이를 향한 감정 역시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이 역시 알고 있었어요. 사위성기가 이제 자신을 단순히 장모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이상하게도 보이는 그런 사위성기를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성기의 마음속엔 수정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정 또한 남편 성기가 자신에게 애정을 표현할 때마다 웃으며 받아주면서도 엄마 보이를 향한 성기의 시선까지 굳이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 사람 모두 위태로운 균형 속에서 각자의 행복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처럼 말이에요. 성기는 그렇게 한 집 안에서 두 여자를 동시에 챙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모 보이는 아이를 품어준 여자였고 잊을 수 없는 감정과 설렘을 남긴 여자가 되었어요. 반면 수정은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점점 다시 밝아지고 예뻐지는 수정의 모습은 성기에게 또 다른 애틋함과 정을 쌓아가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아슬아슬한 비밀 위에서 서로를 속이고 또 지켜주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수정이 문득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내 친구 둘째 가졌대. 순간 장모 보이와 사위성기의 몸이 동시에 멈췄어요. 수정은 그런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도 둘째 가지면 좋겠다. 둘째 가지면 그 좋겠다. 말과 함께 조용하던 거실 공기가 다시 한번 무겁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수정은 또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런 동영상 구성의 스토리가 좋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